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뚜엠바오에서 결혼식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뚜엠바오에서 오늘 결혼식이 한 팀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네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신랑들 네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결혼식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한 분이 지금 뚜엠바오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맞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두 분이 좀 사귀어 본 다음에, 좀 알아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혼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사귀어 본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분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신부한테 이렇게 뭘 해주지 않습니까? 신부한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35만원씩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5만원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35만원씩 주라고 이제 할 때는 그만큼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계좌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용돈 넣을 수 있는 그런 용돈 계좌를 드리거든요. 꼭 그쪽을 통해서 35만원을 입금해 주셔요. 그러면 35만원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 줍니다. 어떤 이제 사람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35만원을 이제 주게 되면은 그 돈을 회사에서 뭐 띵겨 먹는다 그런 말씀도 하신 분인데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35만원 주면은 그대로 35만원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신부한테 한국 돈으로 35만원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전달해 주니까 그대로 해 주시고, 혹시라도 다른 계좌를 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회사에 그 돈을 입금하지 말고 회사에 미리 말씀해 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회사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회사에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입금을 해주고 나서 다음에 문제가 된 다음에 회사에 입금을 했습니다, 회사에 계좌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입금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신부한테 돈을 많이 주면은 신부가 그 순간은 좋아할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모르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용돈은 또 용돈 계좌로 주고, 용돈 계좌 35만원 주거든요. 그러니 그 35만원 주고 그 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가 다른 쪽에 이제 또 계좌를 통해서 또 나머지 15만원 보내고, 그럼 50만원 되겠죠. 그렇게 보낸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굳이 하지 마십시오.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한테 전해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부가 그렇게 오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잘못된 거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35만원 용돈 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시간 지나니까 한 40만원 50만원 주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근데 50만원 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내가 그저께 이제 봤는데 그런 경우는 잘못된 거죠. 우리 신랑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부한테 한 500만원어치 폐물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500만원어치 폐물을 이제 사줬으면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신랑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폐물을 이렇게 사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못해야 조금만 해도 서운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한테 가가지고 이제 폐물을 돌려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처음부터 그걸 안 해줘 버렸으면 괜찮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한테 어떤 불만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미리 이렇게 알려주셔요. 미리 알려줘갖고 바로 그때그때 이렇게 고쳐가면서 이렇게 바로 잡아나가야지, 이렇게 번역도 잘 안 되고 통역도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잘못될 수가 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번역도 제대로 안 됩니다. 번역도 이제 한 60% 정도만 이렇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60%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다 믿지 말고 60%만 믿어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통역을 통해야 한다. 내가 어떤 신부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설득하려면 그 번역기로 해서 그럼 절대 안 되니까 그걸 믿지 말고, 오역이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잘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번역기를 통해서 하지 말고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면 정확히 전달된다. 그리고 이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말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 문자를 할 때, 메신저를 할 때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지금 카톡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그리야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가 이제 확인할 때 정확히 이제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걸 따져보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베트남말로 번역해갖고 보내고, 또 뭐, 이렇게 반대로, 또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해갖고 보내고, 이렇게 하면요, 잘못됐을 때, 오역이 됐을 때에게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이렇게 보내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말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보내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보면은 뭐가 잘못됐는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선을 볼 때에 우리가 35만 원을 이제 준다고 말하잖아요. 용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말 변해가지고 이렇게 신부가 더 요구를 한다 했었을 때는 회사한테 말씀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회사에 말씀을 드릴 때에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다른 계좌를 주면서 입금을 시켜달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렇게 절대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따라서 하면 안 된다. 모든 돈들은 회사 용돈 계좌를 통해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게 돈을 줘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돈을 줘가지고 잘못돼 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봤었을 때는 절대로 이렇게 회사 계좌, 말하자면 용돈 계좌 외에 다른 계좌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신부가 다른 계좌를 주면서 이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회사로 바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로 공식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딱 35만 원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만 원 가지면은 내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변수도 생겨요. 이번에 호지민으로 이제 토픽 시험으로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호지민까지 시험 보러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회까지도 이제 시험 보러 가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죠. 그러면 하룻밤도 자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는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가지고 회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돈을 좀 더 지급해주면은, 된다.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주면은,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신랑이 굉장히 이렇게 신부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널 돈을 더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않지만은 그 마음속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돈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도 그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부한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바로 문자를 해라고 문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약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48시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문자를 안 하면은 그것은 결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8시간 동안 문자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결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 주셔요. 그것은 이제 계약서 상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나는 다음에 하려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 한다면은 회사한테 이야기한다든가 충분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핸드폰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회사한테 얼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신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신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연락이 안 됩니다만 서로가 걱정이 안 되죠. 그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신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알려주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걱정을 덜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 걱정을 덜하고 이렇게 신랑도 걱정을 안 하고 신부도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신랑들이, 한국 신랑들이 그 베트남 신부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면서
보면은 이제 돈으로 신부한테 환심을 사다가는 신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회사에서 시킨 대로만 해주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 돈이 필요하면은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회사한테 이야기해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그 신부들이 말하기 불편한 것은 꼭 신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그 불편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신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신부들이. 그러지 말고 그것을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회사한테 직접 이야기해라. 이렇게 틀어버리세요. 신랑이 이야기를 신랑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이야기를 이제 하지 말고 신부가 직접 회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랑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예를 들어 딱 판단했을 때 이제 신랑이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 신부가 이야기할 일인데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신랑이 이야기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회사에 이야기해라.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신부한테 이야기를 신랑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신랑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아도 해결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것도 헤쳐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안 되죠. 그리고 회사하고는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신부들이 회사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싫어할 수밖에 없느냐면은요, 회사는 신부가 좋은 말보다도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간섭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회사하고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신부하고 회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류 진행한 사람들하고 많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우리 그 고실장, 특히 우리 고실장하고는 많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서류도 마찬가지고 편안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신랑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것을 회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그런 거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한 분씩, 많지 않은데 한 분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 나가서도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신랑선에서 이렇게 막아버린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말하자면은 뭐 서류 언제 진행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이야기니까 본인이 물어봐야죠. 그 신랑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신랑이 다시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 바른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난 중에서 이것이 먼저 이렇게 얼른 떠올라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